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 우리 그 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노동조합법 24조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임자 제도라는 것은 사임자가 승인을 하거나 단체배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만 종사하는 사람을 전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 24조 2항에 보면은 이러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관련된 사항에 보면은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거나 아니면 또 단체배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그 유급으로 줄 수 있다. 근로시간 한도 내라고 하면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 되는 회사는 2000시간, 그리고 200명 정도 되는 회사는 300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전임자를 둘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00시간, 뭐 3000시간 이렇게 따질 때 2000시간이 보통 주 40시간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보통 2000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준다 하면은 한 사람을 전임으로,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업무만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바로 2000시간입니다. 그리고 좀 인원이 이제는 뭐 한 199명까지는 3000시간이 보장되는데, 3000시간은 그러니까 한 사람 풀전이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약 반 정도 일하는 그냥 반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타임오프를 줄 수 있는데, 여기서 타임오프는 이렇게 타임오프라는 게 이제 일을 안 해도 똑같이 월급을 주는 이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경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부당 노동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소한의 어떤 노동조합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간부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이용해서 그냥 유급으로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입니다. 근데 좀 노동조합이 어떤 재정이 좀 탄탄하고 또 조합비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유급으로 전임이 아니고 무급 전임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 무급 전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비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런 구조가 무급 전임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가 초과해서 전임자 뭐 직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4000시간 해가지고 2명의 전임자를 주면은 바로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경비원조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어떤 노동자 활동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비 지급하는 경우와 무급 전임자의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럴 경우에 어디서 경비를 받느냐에 따라 이 전임자가 어느 편에 서서 이걸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실무적으로 사실 조합의 어떤 투쟁력이나 이런 협상력 이런 거에 따라서 전임자가 유급이냐 또 무급이나 정해지고, 또 이제 사실 또 조합의 어떤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전임자가 많으면은 조합은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그걸 보전해 준다고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세사히 친화적인 그런 거는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성격 자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뭐 임금 협상, 그리고 이제 단체 협상을 이제 실시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급 전임이라 했다고 해가지고 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고 회사 말만 듣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어용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또 어용 노동조합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떤 독립성이 있지 않냐, 없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회사로부터 어떤 경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전임제 하면 보통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아니면 사무장이 보통 전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급여를 이제 충당하는 건데, 이렇게 무급 전임이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 내에서 이제 유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그 근로자, 그러니까 조합원의 그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게 그 시간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그 사무장들이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이 단체 협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조합의 어떤 간부는 보통 총회의 의장이 되고, 또 총회를 1년에 이상 한 번씩 개최해야 되는 부분, 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때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위원회, 여기에 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런 평상시에 어떤 단결권이나 아니면 조합원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보통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체 교섭 기간에는 단체 교섭위원으로서 직접 회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따라서 그 조합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그 역할이 많이 달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합의 어떤 고충을 처리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단체 협약에 따라서 사용자하고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된다, 노동자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또 노동조합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런 단체명의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유급 전임자, 또 필요한 시기가 무급 전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노무법인에서 이게 노사 어떤 그 충돌이 있을 때 사용자 측을 대변해서 만약에 이제 그 자문을 하게 되면 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들과 항상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노무법인에서 이제 회사를 자문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의 반응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 아니면 노동조합의 어떤 노동조합 관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늘 자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조합법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회사 측을 자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회사의 어떤 노무팀을 자문해 주는 건데, 단체 교섭이나 임금 협상이 있을 때에는 이 노무사가 전문가로서 직접 그 협상에 참여해서 교섭 대표로서 하기도 하고, 또 교섭을 지원하는 교섭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임자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복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복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이제 인정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의 여러 개를 인정해 주지만 교섭체를 단일화를 통해서 협상할 때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다수 노동조합이 모든 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임오프 시간을 이제 제2 노동조합이나 소수 노동조합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다수 노동조합이 자기들이 힘들어서 협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획득한 권리라는 그러한 어떤 명분 아래서 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다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명 이내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00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한 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다수 노동자업이 이런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다 사용하고 나머지 소수 노동자업은 전혀 못 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인원 비례해서 준다든지 인원 플러스 다수 노동자업이 좀 특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타임오프 이런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있는 시간을 활용할 때에는 그 인원수 대비가 바람직하지만은 또 다수 노동자업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 정도 가져야지 거의 뭐 인원수하고 월등히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록 그 다수 노동자업이 교섭권이 있지만은 그 공정 대표 의무라는 이렇게 소수 노동자를 배려하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떤 노동부의 어떤 시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임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